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첫 방송에서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전장 시황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까지 미리 내다봐 드렸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상담해 드리는 시간 1시간 내내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란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장은 정말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시장 대응하기가 귀찮았고요. 전일장 좀 반등을 시도하다 싶었는데요. 환율에 발목을 잡히면서 삐끗했습니다. 오늘장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0시골권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2000선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소폭 둔화된 모습 8포인트 정도 오른 199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2000선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잘 지켜보시고요. 수급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9거래일째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특징적인 게 오랜만에 기관이 돌아왔습니다. 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기관 195억 원, 외국인 431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동반 쌍끌이 매수로 지수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해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장 쉬어갔던 삼성전자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0.14% 오르면서 14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 혼조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강세 여파에 자동차 주주들이 계속 부진한 모습 엿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1% 이상 강세 기조 보여주면서 4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판 시총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뛰고요. 삼성생명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아우의 움직임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닥 2거래일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97% 상승하면서 527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만 사줬다면 오늘은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53억 원, 외국인 81억 원 양매수 나오면서 오늘도 2거래일째 반등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양대 시장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먼저 확인한 다음에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홈쇼핑주 흐름이 좋습니다. CJ 오쇼핑 1%대 강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CJ E&M 상승폭을 더 확대했네요. 5% 이상 강한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4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홈쇼핑주가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도 1%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도 1% 이상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 지수 잘 가고 있지만 문제는 환율입니다. 전 거래일장에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2원 오른 1,017원대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하자마자 하락 반전한 채 전일장 최저치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1,015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계시다면 선상클럽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서 오늘 두 선상은 오전장 시황 어떻게 보고 오후장 시황까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선상 시황 읽기 코멘터리 함께 확인하시죠. 네, 김선윤 멘토의 시황 매수보다는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시황 전망 들어봤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얘기 두 전문가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옵니다.
네, 우리 선상클럽을 이끌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희 첫 방송이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다죠. 네,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던데 오늘 아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자가 또 폭주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호한 종목 갖고 나왔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소폭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오히려 저는 좋은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짧게 볼 종목 아니라 말씀드렸고요. 3% 급락 중이지만 오히려 매수하기 좋아 보입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민감주 중에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향 조금 이따 짚어드릴 테니까 방송 잘 지켜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피디님 말씀 듣고 약간 선상이 의기양양해지신 것 같은데 이상로 멘토님 시즌2에서는 수익률 확실하게 이끌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힌트를 너무 쉽게 드렸죠. 네. 어제 포스코 그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그 종목은 좋고요.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도 1990포인트, 1999포인트 0.14% 정도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자, 제가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단 2020포인트 그리고 하단은 1980포인트 요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자, 주도주를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종목군이 주도주가 될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부품업종 조금 보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꼭 시청을 하시고요. 역시 조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전화와 문자가 폭주를 했는데 번호 고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2대가 열려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023153-2611번, 2612번 2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66-0110번으로 문자에 매수하고 싶은지 매도하고 싶은지 확실히 종목명과 함께 남겨주시면 두 선상께서 알차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잠시 이 시황 코멘터리 들어봤는데요. 김선희 멘토는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태도를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동시만기가 모레입니다.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 수급적인 매력도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 그리고 어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투신의 매수 포인트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시장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금 보유하고 또 종목 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조금 더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막 급하게 오늘 시장 대응 코스닥 쪽에서 급등하기 때문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유 가지시고 대응하십시오. 느긋하게 시간이 있고요. 동시만기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물량 자체 소화될 물량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했던 물량 자체 쏟아져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장이나 금요일장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코스닥 쪽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좋은 종목이나 이제 업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자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욕심을 부리고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신중하게 건너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성로 멘토님은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기도 했지만 자동차 부품 업종에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업종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포인트가 있죠. 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은 조금 힘듭니다. 대신 지금 좀 테마성을 가지고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끼워줄 만한 그런 자동차 부품 업종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은 자동차 업종이라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매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힘듭니다.
그만큼 원화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망을 조금 하시고, 대신 포인트를 조금 짚어본다면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차량 경량화, 차량 고급화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중국에서의 지금 현대차의 활약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법인들에게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LF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조금 찾아보자는 거죠. 자, 키워드 드립니다. 중국 법인, 그리고 하나는 매연 저감 장치 등과 관련한 차량 경량화라든지 차량 고급화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청정, 이쪽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이 가장 주도주 패턴을 찾는 공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화 강세 여파에 자동차 주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들 잘 눈여겨보시면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선상에 주목하신 선상주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금일의 선상주 첫 번째 힌트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자음 히읗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자음 오 주셨습니다. 네, 과연 뭘까요? 저는 아직 상상이 안 가는데 힌트 조금 주시죠, 멘토님. 근데 이 힌트를 드리면 네.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인데요. 정말 광범위하죠. 네, 민감주인데 그리고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상로 멘토님 어제의 힌트는 좀 너무 대놓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힌트 주실 건가요? 예, 시청자분들이 역시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치주입니다. PER 2배.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의 PER 2배. 아직 아리까리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막판까지 힌트 주목해 보시고요. 전일자 정답자 왜 안 가르쳐주나 답답해 하셨을 텐데 저희가 금요일날 일괄적으로 당첨자를 모아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어서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종목명과 매수하고 싶은지 매도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려주셔서 보내주시면 두 선상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시청자 088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만도 매수해도 될까요? 김선윤 멘토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오 의견 주시면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자동차 부품 업종 이건 아까 좀 잘못 나간 것 같네요. 괜찮다 오 의견 역시 주셨습니다. 네, 앞서 CG가 좀 잘못 나간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두 멘토군 모두 오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선유 멘토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할 매수 가능한가요? 네, 자, 만도 오늘 현재 4.7%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3% 이상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좀 회복 중입니다. 조금 단기 낙폭에 대한 부분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 수급 매력도 역시나 빠져나갔던 기관들의 모습 자체가 다시 어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들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본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니까 외인들, 기관들 같이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포인트 자체 주봉으로 보더라도 상승 포인트 나와줄 가능성. 그럼 어떤 그래프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닥 포인트였고요. 여기 바닥 포인트 잡혔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 나와준다면 이 정도 라인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 잡고 역시나 라인 하나 다시 잡아주고 이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 정도 그림. 이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러면 다음 포인트 자체는 어디? 15만원 라인까지 좀 보이지만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전 고점 포인트 라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13만 5천원 정도 라인까지 10% 공략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한 몇 개월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봉으로 볼 때 현재 구간대에서 당장의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현재 시간부터 해서도 조금 분할 매수하시면서 내일 조정이 온다면 더 좋겠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O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괜찮다라는 O 의견 주셨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뭐 IT 뭐 이런 자동차 업종 제 전공 분야입니다. 네. 예, 필수 전공이죠. 자, 만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자, 만도가 지금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내용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이 있죠. 중국 자회사도 있습니다. 자, 심양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내 인력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의 기반을 상당히 다지고 있다는 거죠. 매출의 40%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렇게 활약이 거듭될수록 만도의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만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회사 내에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빠졌었죠. 지금부터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빨간색. 자, 여기 요 포인트 보이시죠? 요 포인트 보이시죠? 자, 바닥 시그널이 드러났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4월 2일, 2013년 4월 2일 날 포인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지를 꾸준히 받던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꾸준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어떤지 한번 보셔야 돼요. 거래량 보시면,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닥 시그널에 또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 갭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자리는 네. 엄청나게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단은 우리가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11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대 안에 있다. 하지만 상단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도 좋습니다. 네, 만도 좋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매수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도해도 될까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5177님, 하이비전 과연 언제 매도해야 될지 시점 물어봐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 X 의견 주시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 역시 반등주에 주목해보면서 X 의견 나란히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선윤 멘토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매도 시점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얼마에 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거는 안 된다고 네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갑자기 발음이 꼬이네요. 네,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반등 쪽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일선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점 자체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8,500원 라인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4거래일째 빨간불입니다.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도 금융투자 쪽이지만 매수 자체가 조금 들어오는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 누군가가 지금 주식을 받쳐주고 있는데 매도를 하셔야 될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상승을 가져온다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20주선 라인까지 20주는 아니고 26주선 라인까지 올라가 버린다면은 만원 정도 포인트까지는 가능하고 20주선으로 보더라도 한 9,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도 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항상 이제 이 현재 구간대 자체의 바닥 라인으로 인식이 됐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의 급락 이후에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도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보다는 조금 더 시간 가지시고 여유롭게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윤 멘토 의견 들어봤고요. 이상노 멘토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입장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궁합이 잘 맞네요. 맞죠? 네. 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3D 테마로 상당히 붐을 일었던 종목군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업체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괴리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보급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매물선 자체에서 하단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 자체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시장의 분위기도 있었고요. 지킬 수 없는 분위기가 완연되면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매도 구간에 돌입이 되는 경우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팔기도 애매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주가 추이를 보면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하죠. 거래량과 주가 간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과매도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 추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각도를 좀 더 세우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갭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시고 현재 자리에서는 팔기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손절이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셨다가 매도하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좀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보죠. 네,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 주셨는데요. 6724님, 롯데케미칼 과연 언제 매수하면 좋은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의견부터 확인해보죠. O 의견 주시면서 LG화학도 좋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궁합이 참 좋습니다. 같은 길을 계속 걷고 계신데 어떻게 시장 접근하면 좋은지 김선윤 멘토님부터 알려주시죠. 네, 롯데케미칼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흐름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먼저 LG화학, 롯데케미칼부터 볼게요. 롯데케미칼의 좀 주봉 상태를 보자면 큰 흐름에서 보건데 현재 구간대 바닥 자체가 2013년 중반 그리고 현재 구간대 두 번째 바닥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두 번째 바닥이 나왔어요. 그 바닥 이후에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점 포인트, 다음 고점 포인트 25만원 포인트. 설마 25만원까지 가냐? 1차적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얼마죠? 20주선 포인트에 해당하는 18만 5천원 라인은 당연지수고 그 다음 포인트가 네. 전고점 포인트 22만원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반등 포인트 나온 이후에 2차 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 말씀드린 고점 포인트까지 확인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는데 또 LG화학을 제가 좋다 말씀드리는 거는 LG화학은 일봉상으로 좀 짧게 보더라도 제가 이거 어제 오후장에 말씀드렸어요. 오후장에 이렇게 제가 라인 잡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 나와준다는 거죠. 바닥, 고점, 고점, 바닥, 바닥, 바로 다음 라인 고점 29만원 라인 포인트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살펴보신다면 되기 때문에 LG화학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롯데케미칼, LG화학 둘 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던 화학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화학주들 연말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제가 5월 내내, 3월, 4월 내내 떠들었습니다. 좋다 떠들었는데 연말까지 봐야 된다 떠들었습니다. 지금 또 한 번 2차 랠리 하는 중입니다. 걱정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희 멘토님은 화학주들 연말까지 노려봐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도 멘토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도 화학주가 좋은가요? 네, 저는 차라리 조금 길게 보기에는 조금 화학주가 네. 예전에 뭐 역사의 그 고점까지는 힘들고요. 그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화학주가 그만큼 업황이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부각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개만 끄다가 세 개의 선을 그어 놓으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몇 개 좀 지우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빼놓고요. 자, 이 중간 이 선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17만원을 기준으로 주가 자체는 꾸준히 자, 여기에 자, 매직 구간이 펼쳐졌다는 거 2007년 10월 달부터 이때죠. 2010년 7월 달까지 약 3년 동안의 매직 구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추이는 어떻게 가냐면 고점을 찍죠. 47만 5천원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17만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였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서 세력이 매집했던 구간 자체가 바로 17만원 선이었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역사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현재 구간에 돌아와서 한번 본다면
예전에는 4년, 3년 동안의 매집 구간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집이 그렇게 길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매집이 항상 짧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 추이도 짧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집이 상당히 짧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약 한 달 동안의 매집이 들어갔으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18만 5천 원, 19만 원 선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또다시 한번 또 조정을 거치고 다시 행보를 하면서 그렇게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는 뭐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여유를 가지시고 뭐 4년, 5년 그래도 나 꾸준히 지켜보겠다. 그래서 뭐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은 지금 어차피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정고점을 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문자가 참 많이 와주고 있는데요. 이상노 멘토님 정답 일지테크 아닌가요? 300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응원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5177님, 하이비전 시스템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신나게 사세요라는 응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로 걸려온 시청자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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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예예. 네, 어머니. 예. 겨우 연결이 됐네요. 네, 어디서 네, 전화 그러게요. 주셨어요? 아이 한국전력을 매수하고 싶은데 네. 어떤가 하고요. 아유, 마음이 급하신데 한국전력 매수하고 예, 예. 싶은데 과연 가능할지 두 전문가에게 바로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코멘터리 네네. 바로 나갑니다. 네, 어머님의 마음이 급하신데 한국전력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조정 중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성수기가 코앞이다. 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각자의 멘토님 설명 잘 네. 들어보세요. 먼저 김선윤 멘토님 아직 조정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한국전력 정말 좋은데, 네. 제 가족분들하고 이거 제가 이전에 작년 말에 매수가 들어갔고, 5월 초에 네. 다 팔고 나왔어요. 팔았던 예. 이유가 뭐냐면요. 예. 정부에서 이제 전기세, 전기료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예. 자, 그런데 다시 전기료 인상폭 자체를 수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 올릴 거를 70%, 80%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올리겠대요. 예. 뭐 어디서 조금 기관 쪽에서 조금 압박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아우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리겠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빠질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매수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끝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뭐 제가 한 반년 정도 들고 가다가 30%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긴 했는데, 다시 조정이 오고 기회가 온다면 다시 저도 매수 의견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서 좀 많이 밀렸다고 매수하시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어머니 이거 다음번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어제 제가 X 의견 드렸는데 이미 주가가 월드컵 특수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해서 어제 제가 매수 의견을 안 드렸어요. 질문 주신 분한테. 근데 5% 급등하고 저는 안 드렸는데 우리 이성님 멘토님은 5의견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급등을 잘 하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건데요. 한국전력은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태고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올랐는데 오늘 가나전 난리 났죠? 축구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을 많이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하지만 네. 외국에서는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또 월드컵 시작하면 모멘텀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이 사라져요, 월드컵 시작하면. 그렇죠? 월드컵 시작했는데 TV 삽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어떻게 또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또 매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종목에 대해서는 둘 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선희 멘토님 오늘 한국전력이 3%대 조정 나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로 멘토님은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성수기가 코앞이라서 한국전력 좀 매수 시점이 다가오는 건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맞죠? 항상. 김선준 예. 멘토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로 보느냐 아니면 장기로 보느냐 그리고 바닥을 어디로 보느냐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 자,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죠? 빠지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는 여름입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되면 항상 스마트 그리드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력에 대한 부족 현상,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원자력 발전소가 또 중지됐다는 소식이 또 듣겼죠. 그만큼 전력에 대한 전력난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불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전력의 주가 자체를 보면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주가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본다면 자, 예전보다는 아무리 축소를 시킬지언정 어차피 인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예전에 밑에 바닥권까지 다시 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고요. 벌써 이미 추세는 상승 추세대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가격을 37,000원에 사든지 35,000원에 사든지 그게 자체가 조금 문제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예,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화면으로 보이시죠? 예, 예. 예, 중요한 포인트만 한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빨강색으로 해서 요렇게 예. 바닥 시그널이 한번 드러납니다. 바닥 시그널이 딱 드러나면서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옆으로 한번 요렇게 하면 자, 매집 구간이 얼마 동안 펼쳐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2010년 4월 달부터 2013년 12월 달까지 약 3년간 매집 구간이 벌어졌습니다. 매집 구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추세대 자체를 이렇게 돌파를 시켰던 세력이 누구냐고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세력이 누구냐. 요 주가를 올렸던 애들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 자체도 다시 한번 크게 갔거든요. 자, 외국인이 그러면 사는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주가 추이에 몸을 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시고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두 번 나왔거든요. 자, 투매 현상이 한 번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오늘은 사지 마십시오. 오늘 사지 마시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36,000원대가 깨져야 됩니다. 36,000원이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매수 기조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투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갑자기 한 번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매수 포인트를 조금 잡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어느 정도 참고가 좀 되세요? 예, 예. 네, 이렇게 먼저 포트에 담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 먼저 주시고 안전진단 받아보신 다음에 포트에 안전하게 좀 담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바로 만나봤고요. 문자가 지금 참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시청자입니다. 622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김선윤 멘토 O 의견 주시면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매물대 돌파가 관건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김선윤 멘토님은 이응,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은 기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정답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뒤에 확인해 보고요. 먼저 고민 해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분할 매수 좀 매수 의견 제가 드렸어요. 그 바닥을 항상 확인했던 거의 1년째 바닥을 보여줬던 게 현재 라인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구간까지 좀 밀렸다면은 좀 반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보시면 35,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조금 급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항상 올려놨던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올려놓으면은 다음 구간으로서 상승을 줬던 이런 구간들이 잡힌단 말이죠. 그때마다 그래도 항상 올라갔던 구간대는 어디냐면은 37,000원 정도가, 네. 7,800원 정도가 항상 도달했던 그런 가격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그래도 크게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여있긴 하더라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 종목 천천히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은데,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한 것은 37,000원 정도부터는 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수익률로 한 7에서 8%입니다.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 보시면 그래 좀 안전하지 않을까 좀 저는 보기 때문에 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3% 이상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조금씩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매물대 돌파가 관건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인 곳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뭐 들어간다, 애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우리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인 곳에 대한 생산량이 국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제가 단위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400 정도를 생산해낸다면 동종 경쟁업체인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0 정도를 생산을 해내거든요. 그만큼 규모 면에서는, 그리고 캐파 면에서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워낙 크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다만 단점이 뭐냐면,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매출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인 곳의 가격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상당히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는 좋지 못하구나,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크게 보시면 우리가 이게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의 주가 흐름을 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크게 한번 보시면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보시면 요 매물대가 상당히 길게 분포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자, 빨간색 화살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그만큼 많이 나타났다는 상태인데, 지금은 여기 가격대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누군가는 매집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 우리가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주가가 있고 지지를 받는 주가가 있습니다. 지지를 받는 주가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매집을 누가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사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하루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도 보이고 매수 보이고 조정 양세는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기관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현재는 신규적인 매수보다는 손바뀐 물량일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하셔서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기에는 조금 힘든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조금 힘든 자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화가 걸려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참 고우신데요.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대구예요. 대구에서 전화 주셨구나. 근데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네요. 저희 대구 사람은 아니고요. 네. 인천 사람인데 결혼을 대구로 시집을 왔어요. 네,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하고 계세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많이 받아요. 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CC요. 네, KCC 매수가 궁금하신지요? 매도가 네네. 궁금하신지요? 매수요? 오늘 매수해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KCC 지금 보니까 1%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해도 될지 두 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KCC 과연 매수해도 좋은지 의견 물어보셨는데요. 두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요?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너무 급등했어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역시나 이상로 멘토님도 잡기 힘든 자리입니다라는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어머니 우선 오늘 사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 한 종목 좀 추천 좀 받고 싶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또 네, 우선 진단 받아보시고 다음 종목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김선윤 멘토님 먼저 만나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연에 오셨었나요?
강연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못 갔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서울 경제 TV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강연에 가서 제가 드린 종목이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다음엔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KCC가 지금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 삼성그룹주 내 이제 지주사 전환 효과로 인해서 또 삼성 에버랜드 상장 효과가 인해서 좀 주가가 급등했던 건데 에버랜드가 상장은 할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KCC가 과연 어떻게 될까? 가지고 있는 지분을 분명히 매각을 할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도 삼성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여파 따라서 조금은 어제 시장에서 좀 하락을 보여줬었고 또 하나 그 같은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또다시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매수를 좀 보시면 좋으냐면요. 항상 이 친구 라인을 좀 그래도 생각해 보자면 선을 그어서 생각해 보자면요. 지금 현재 한 21선 바로 아래, 한 61선, 121선 라인을 타고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61선 라인 정도는 깨고 난 이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56, 7만원 정도가 깨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때가 가장 좀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갑자기 1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시다가는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상장은 내년입니다. 아직 시간 여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보시자라고 제가 좀 X 의견 좀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상훈 감사합니다. 멘토님도 역시나 X 의견 주셨는데 어머니 조금 더 들어보세요. 바로 네.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편분하고 저하고 엄청 비슷할 것 같아요. 어투가. 네. 네. 그 KCC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가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네. 우리가 왜 올랐는지, 자 일단은 앞서서 김선현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삼성 관련 지분으로 오른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 아파트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서 현재는 건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벽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벽산 이런 것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태죠. 자, 건자재 부분, 한솔홈데코, 벽산 이런 건자재 부분 자체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페인트 관련주도 같이 더불어서 올라가니까 KCC는 도로형 페인트 하고 있죠. 그리고 건자재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분 구조까지 이 세 가지가 겹겹이 호재가 생기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느냐면 이런 호재거리 자체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호재는 뭐고 꾸준히 안 생길 호재는 뭐냐. 그러면 삼성그룹 관련주, 삼성 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수직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아까 전에 뭐 도로용 페인트라든지 페인트 사업이 크게 활성화된다는 부분, 이것도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타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주가 추이는 우상향 패턴이 더욱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 추이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네. 힘듭니다. 그거는 네. 또 나에게 나쁜 주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쫓아가기 조금 버거운 자리입니다. 버거운 자리고 만약에 제가 매수가를 조금 잡아드린다면 자, 요 하단 자리 있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 가격대가 조금 매수하기에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조금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고생 없이 즐겁게 매매하려면 조금은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지금 자리는 고맙-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자리고요. 또 추가적인 네.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컴퓨터 좀 잘 다루실 줄 아시나요? 잘 모르고요. 그냥 한 몇 년 됐는데 네. 지금 저기 다른 종목 많이 뭉쳐 있어요. LG화학도 제가 40만 6천 원에 사고, 네. OCI도 26만 6천 원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뭉쳐 어머니 있는데. 많은 종목 들고 계신데 저희가 이 방송에는 구체적인 상담은 불가하거든요. 11시부터 네.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네. 참여해보시면 저희가 멘토님들이 적정한 매수가, 매도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네. 11시 무료 방송 꼭 참여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전화 네.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8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크로젠 과연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크로젠, 김선윤 멘토는 X 의견 주시면서 기관 매도 심화 시에 나가자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상도 멘토님은 추가 하락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X 의견 주셨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세 번째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김선윤 멘토 끝자리가 지으시고요. 이상도 멘토 끝자리는 이응이 나왔네요. 정답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크로젠 상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33님이 매수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과연 마크로젠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선윤 멘토님은 기관 매도 심화 시에 접근해 보자라면서 X 의견 보내주셨네요. 자, 뭐 어제 기관 매도가 나가긴 했지만요. 마크로젠 자체 거래량이 많이 없는 그런 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관 매도 흐름이 좀 보이진 않고 있어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주가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밀리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 관련주들의 대부분의 하락폭이었기 때문에 오늘장 상승폭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가 오늘장에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시고 아마 매수하신 가격이 한 4만 2, 3천 원 되실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보는 구간대 충분히 저는 4만 원대까지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현재 구간대 자체도 121선 구간대 지켜주면서 오늘 상승폭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V자형 반등 보시고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당장 매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4만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이상도 멘토님도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추가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3파전입니다. 삼국지 형상인데요. 개인도 많고, 그 기관도 많고, 외국인도 많습니다. 서로 많다 보니까 서로 저가 가격으로 조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조금 형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마크로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마크로젠 같은 경우 이현제약과 어느 정도 또 관계가 있는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존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바이오 제약 중에 괜찮은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거고, 기업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 이 가격대 36,000원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저항권의 움직임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앞서서도 삼국지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왕 사실 거면 제일 낮은 단가에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높게 가격대를 형성을 했을 때, 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단가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상당한 횡보권이 일어나면서도 주가는 못 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밑에 이 가격대 35,000원에서 36,000원 이 가격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대를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거래량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맥점은 요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을 끝으로 어느새 저희 선상클럽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답자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응원 문자도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9567님 두 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시청률에 조금이나마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응원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자 확인은 이번 주 금요일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상주의 정답은 11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선상클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가지고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